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사 시간 1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발해의 경우과 발전, 그래서 발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좀,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분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상식이죠. 발해라는 나라. 이제 신라가 통일신라를 건국했잖아요. 통일신라를 건국했는데, 북부지방에서 이제 당시에 고구려가 멸망을 당하고, 고구려 백성들이 중국 당나라로 끌려가는데, 그 당나라에서, 야, 우리가 고구려 유민들끼리 뭉친 거예요. 뭉쳐서는 우리가 당나라의 지배를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그 고구려 사람들 끌고 와서 이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발해인데, 한번 지도로 볼게요. 여기가 바로 아래는 이제 통일신라, 이 북쪽은 이제 발해인데, 여기 발해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해가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이해하기.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현재 중국이 최근에는 솔직히 좀 잦아졌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그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역사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임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두 번째, 발해의 발전 과정을 같이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발해의 통치제도를 이해하기.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발해라는 나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내서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계약하면은 이제 다다음 주에 계약이면 2학년 계약인데, 선생님이 한번 시험으로 다 마스크를 끼고 수업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 끼고 한번 해보려고 마스크 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학교가 진짜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고생하는데, 근데 거기만 걱정되는 게, 제가 계약을 해도 진짜 우리 학생들이 더 힘들겠다 느끼는 게, 복도를 다닐 때도 좀 자유롭게 못 다니고, 좀 화장실 좀 제한이 있고,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진짜 수많은 여러분에게도 힘듦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걸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계약했을 때 막 이거에 저거에 말고 약간 규칙과 제약이 좀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공동체 사회에서 코로나가 터지지 않고 우리가 조심하려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마스크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상당히 좀 답답하고 힘들겠다. 그만큼 좀 걱정도 되고, 그래도 얼굴 보고 맞춰온 수업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학습 목표 1번 볼게요. 아무튼 한번 마스크 끼고 수업하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한데, 마스크 끼고 수업 듣는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힘냅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고구려 계승한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000년도 초반이었을 거예요. 2002년으로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월드컵 할 때였는데, 갑자기 중국 언론에서 동북공정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동북공정. 이게 뭐냐? 당시 동북아시아의 고구려와 발해가 현재 그 만주 지역이, 한반도 말고 만주 지역이 중국의 영토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 하냐면, 야, 이거 그 영토에 해당되는 거 바로 우리 중국의 역사이다. 즉, 발해랑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이다라고 해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국이, 조금 되게 야비하고 치사했던 게, 정말 이 고구려랑 발해가 중국 역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엄청난 역사학자들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빵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헐레벌떡, 아니 당연히 고구려랑 발해는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중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에 맞춰서 막 반박을 하면서 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지, 그리고 고구려도 왜 우리의 역사인지를 막 반박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북공정 자체가 조금 줄여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중국이 그럼 왜 고구려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중국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중국이 땅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그 20세기 좀 들어와서, 21세기 좀 들어와서, 이쪽 티베트 쪽을 중심으로 중국은 땅이 커요. 크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좀 섞여 있거든요. 중국은 원래 한족이라 그래서 한나라 한자인데, 그 한나라 배웠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그 한나라가 건국되고 그 이후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주변에는 조그만 소수민족들이 원래 살고 있어서 이거를 다 포함해서 만든 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소수민족들이 티베트나 몽골 지방에서 독립하려고 움직임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소수민족들의 역사를 다 중국 역사를 편입시킨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중국에서 봤더니 여기 누가 살고 있냐? 조선족들이 살고 있어요. 즉 원래 이 만주지방에는 원래 고려시대 때부터도 조선시대 때부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각자 한민족이 여기서 많이 살고 있거든요. 현재 조선족들이죠. 그게 조선족들인데 이 조선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뭐가 걱정되냐? 이 조선족들이 이 한국과 북한이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이때 수십 개의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하니까. 조선족도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려면은 이들의 정체성을 우리 중국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때 조선족들의 역사, 즉 우리의 역사죠. 같이 역사를 공유하니까 조선족이랑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발의 역사가 바로 원래 중국의 역사다. 그러니까 조선족들아, 너네는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 중국민족이야 해서 이쪽을 완전 영역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속셈으로 시작된 게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고구려한 발해를 중국의 역사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만약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 그러면은 수단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중국이 고구려를 쳐들어올 일도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증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 첫 번째, 고구려 출신의 대주영이 건국을 했습니다. 고구려 출신의 대주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이미 이제 당나라에 끌려왔던 고구려 백성들을 이끌고 건국했던 게 바로 발해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출신이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발해는 고구려에 계승한 증거가 되죠. 두 번째, 발해의 왕족 중에 정의공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의공주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후기 무덤의 양식이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중국은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벽돌 무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걸 통해서 정의공주가 무덤이 굴식 돌방이다. 이 말은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집을 만들 때 온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만들 때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은 여기 아궁이가 있고 바닥 밑에 이렇게 아궁이 연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서 여기 굴뚝을 만들어요. 굴뚝 만드는 건데 그래서 아궁이 불을 피워서 바닥에 따뜻해지게 이거 우리나라 전통 가옥 건축 방식이에요. 중국 전통 가옥 보면은 난로를 써요. 벽난로. 벽에다가 이제 불 떼는데 우리나라 독특한 게 아궁이를 떼서 온도를 사용하거든요. 우리나라 온돌 문화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발해가 지붕할 때 온돌을 썼다. 이 말은 고구려처럼 우리 민족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 수많은 역사 기록들이 있는데요. 교과서 98쪽 한번 볼까요? 98쪽. 교과서 98쪽 보시면은 여기에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라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중국인이 남긴 발해 기록, 부당선언 기록인데 발해 말갈 대조영은 본래 어디의 별종이다? 그래서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신라의 기록. 여기 보면은 고구려가 지금 발해가 됐다. 신라에서도 발해를 고구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료 3번. 여기 보면은 일본의 기록이에요. 이거 일본의 기록인데 발해 왕이 일본한테 문서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고구려 왕이야,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는 고구려 역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동북공정의 주장과 근거를 한번 세세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 중에 가장 첫 번째 주장, 가장 큰 주장이 뭐냐면은 발해는 고구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말갈족이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말갈족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 99쪽에 있는데 원래 말갈족이 어떤 부족이냐? 자, 여기 잠깐 볼게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말갈족이라고 해서 이 만주지방에 살던 유목민족들이에요. 말갈족. 여기 원래 고구려 시대 때부터 말갈족이 원래 살고 있었어요. 이 말갈 유목민족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대주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건국을 한 거죠. 그래서 발해는 거의 말갈족이 좀 많이 구성된 국가예요. 말갈족 사람들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 하면은 현재 말갈족들은 거의 중국에 편입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은 그런 거죠. 야, 봐라. 여기 있는 말갈족들이 거의 백성들이 거의 다 차지하지 않아. 백성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발해는 중국의 역사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분명 발해 역사 기록에는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건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해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은 지배층은 거의 다 고구려인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건너와서
세운 국가임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의 대다수는 말갈족일지 모르나 당시 지배층과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운 정체성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발해가 삼선육부제도라고 해서 약간 발해의 정치 제도를 중국에서 본따왔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제도 중에 삼선육부제라는 게 있어요. 세계사 시간에 한번 배울 건데 삼선육부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발해가 그대로 갖다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호봐라, 이거 발해가 이거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걸 반박할 수 있죠. 뭐라고 반박할 수 있냐? 교과서 99쪽에 맨 위에 삼선육부제도 그림이 있는데 중국의 좋은 제도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중국의 삼선육부제도, 중국의 정치 제도를 갖다가 좀 베껴 썼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중국 거를 갖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똑같은 게 아니라 중국의 제도를 받으면 좀 좋아. 그래서 이 발해가 갖다 썼는데 발해가 나를 독자적으로 바꿔서 사용했다라고 해서 반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지만은 뭐 미국의 제도 갖다 쓰면 우리가 미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중국의 발전된 제도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바꿔 쓰고 또 독자적으로 그대로 쓴 게 또 아니고 우리가 나름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동북공정에서 세 번째 중국 애들 뭐라 그러냐면은 발해 공주 무덤 중에 정유공주라는 무덤이 있어요. 정유공주의 무덤인데 이 무덤이 벽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의 무덤 양식을 사용했는데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정유공주 무덤이 좀 특이해요.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내부 양식은 약간 고구려 전통의 양식을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박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중국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벽돌 무덤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보면은 중국의 전통 무덤을 따를 게 아니라 발해가 독자적으로 고구려 양식을 섞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북공정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현재는 그래서 중국 학자들도 동북공정은 좀 약간 역사적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중국이 동북공정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잘 몰랐다면은 발해한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비판한 사고를 키워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주장이 들었을 때 우리가 반박할 수 있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학습 목표 1번 발해와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학습 목표 2번 발해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어떻게 건국이 되고 성장했고 결국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간단한 왕들의 업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조영, 발해를 공격한 대조영이죠. 이제 발해를 공격했는데 옛날에 발해의 후예들인가 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아무튼 대조영이 발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참고로 여기 잘 주목하셔야 될 게 대조영 아들 무왕 아들 문왕 선왕이 얘기 아니에요. 발해 좀 왕들이 여러 명인데 가장 중요한 왕들만 쓴 겁니다. 자, 대조영 그 다음에 좀 지나가다 무왕이 등장하는데 무왕의 업적을 보면은 한나라 무제할 때 무예요. 싸울 무. 딱 봐도 이게 무왕 같아요. 맞아요. 전쟁을 겁나 열심히 합니다. 잘 싸웠어요. 무왕. 이 무자 들어가는 왕들은 진짜 잘 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왕 업적을 보시면은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발해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했다. 중국의 황제의 연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은 중국과 견주어서 많이 성장했다. 우리도 독자적으로 강한 나라였다라는 걸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나라의 경주를 공격하는데요. 이때 무왕 때 영토가 너무 커지니까 발해가 영토가 너무 커지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어떻게 했냐? 당시에 발해 위에 흑수 말갈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흑수 말갈이랑 신라를 이용해서 발해를 협공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해 무왕 이걸 다 격퇴시킨 다음에 이런 중국 감히 우리를 공격해? 라고 해서 오히려 중국의 산둥반도에 있는 등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왕이에요. 문. 조금 이미지가 어때요? 글자 문 하면. 그렇죠. 좀 약간 선하고 뭔가 문화적으로 발달될 것 같고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문왕은 그동안 발해랑 중국이랑 사이가 나빴다면은, 왜냐면 사이가 나쁜 이유는
중국에 있던 고구려 유민들이 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떨떠름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고구려랑 큰 나라가 강했는데 얘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 그럼 우리랑 또 싸우겠구나. 그래서 원래 처음에 당나라랑 발해는 사이가 나빴는데 이때 문왕 때 돼서야 좀 사이가 친해집니다. 그래서 당나라랑 친선이라고 해서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당나라랑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문왕 때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발해도 우리도 발전한 나라이다 라고 해서 좀 약간 발해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죠. 선왕 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때 영토가 이제 발해 지도를 보면은 영토가 좀 커요. 많이 커요. 지도 보면은 이렇게 큰데 이 선왕 때 영토인데 이때요. 선왕 때 발해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고 그리고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때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 야, 저 바다 동쪽에 정말 훌륭한 나라가 있다더라. 그래서 해동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게 서해잖아요. 이 서해 옆에 이제 중국 입장 동쪽에 바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뭐라면은 바다 동쪽에 성도 큰 이게 이루정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뜻이에요. 굿, 베리 굿이라는 뜻인데 크게 큰 나라가 있다더라. 정말 문화적으로도 훌륭하고 사람들이 인품이 뛰어난 발해가 있다더라. 그래서 해동 성국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는 급격하게 멸망을 당해요. 왜 멸망을 당했냐? 여기서는 내부 분열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좀 나중에 세 번째 학습목표도 얘기하겠지만 발해는 내부적으로 약간 끈끈하게 잘 뭉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세 번째 학습목표 때 얘기할게요.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또 거란의 침입. 이때 발해 이쪽에 거란이라는 민족이 생겼는데 이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서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참고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백두산 폭발설. 그래서 이때 기록에 보면은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기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사 기록에. 그래서 이때 백두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아마 발해가 멸망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발해는 이렇게 정말 크게 성장했고 결국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발해는 어디를 계승했다? 그렇죠. 고구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기억은 해야 돼요. 네, 세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는 발해 통치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좀 여러분한테 기억하는 것만. 우선 정치기구인데 발해 정치기구 잠깐 모습을 보면은 삼성 육부제도라고 해서 이게 세계사 시간에 지금 배웠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초회장한테 배웠겠죠? 아무튼 배울 텐데 안 배웠으면 배울 거예요. 삼성 육부가 뭔지는 배울 텐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정치제도예요. 그래서 중국의 정치제도인데 아무래도 중국이 당시에 지금으로 일면 선진국? 그래도 좀 나라가 탄탄했어요. 좀 제도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서 발해가 이 삼성 육부 제도를 갖다 씁니다. 그대로 갖다 쓰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던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독자적으로 바꿔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육부 제도와 달리 명칭이 달라요. 중국에서 쓰던 기구와 명칭이 다르고 또 중국에서 사용하던 그 기구들의 역할이랑 발해에서의 기구들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 삼성 육부 제도라는 걸 사용했지만 그냥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기구를 우리가 베껴서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갖다 베낀 게 아니라 우리 나름의 독자적으로 좀 바꿔서 사용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해 사회제도는 아까 말했듯이 대두영이 고구려 유민들 끌고 와서 고구려 옛날 지역에 공급을 했는데 그 고구려 옛날 지역에 원래부터 옛날 살던 말갈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해 인구 구성을 보면은 소수의 고구려 유민들과 대다수의 말갈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회 특징이 말갈족들이 많이 있다. 사회 백성은 피지배기층은 거의 다 말갈족이고 지배층은 고구려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왕을 포함해서 좀 귀족들은 고구려인들이 많았고 물론 말갈족도 있었죠. 근데 거의 모든 백성들은 말갈족이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마을마다 이장님 있잖아요. 이장님. 지금 현재 이장님이 있는데 옛날에는 촌장님이라고 불러요. 마을촌장. 마을에 가면 그 대표, 이 촌장들을 말갈족들을 임명시켜요. 왜냐면은 생각해서 우리 마을에는 원래 말갈족 부족인데 고구려인이 와서 여기 우리가 통치하겠습니다 하면은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갈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당시 촌장들을 말갈족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발해 자체가 좀 약간, 그 내부 분열이 있을 때, 이제 말가족들도 서로 막 분열을 하거든요. 원래 그 유목민족들이 하나를 잘 뭉치지를 못해요. 자기들의 독자적인 문화가 좀 강한, 정체성이 강한 부족들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발해가 북유럽인과 말가족을 하나를 좀 약간 포섭하고 신라처럼 좀 뭉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지금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 사회는 세계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이렇게 다문화 사회 속에 우리가 과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만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다민족 국가로 나아가는 성장을 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포용하고 포섭할 것이냐가 좀 과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발해의 역사를 배워보면서 오늘날 그럼 우리가 발전하려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학습 목표 3번 발전시설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과제 안내를 안 했죠. 오늘은 학습 목표 1번, 2번, 3번까지 했는데 오늘의 과제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과제는 없어요. 아까 전차시에 올렸던 신라시대 과제 있잖아요. 그 학급 게시판 다 쓰기, 그것만 열심히 잘해주시면 돼요. 다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도 좀 많이 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는데 좀 여러분에게 같이 힘내면서 잘 알려주고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 잘 집중해서 잘 와줘서 고맙고 발해에 대한 과제는 없는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다음 이제 등교기획 할 때 다음번에 수업하고 등교기획 할 때 아마 그때 더 밝은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난 줄 알았어. 안 끝났어요. 이것만 짧게 다음 시간 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언제지? 날짜 안 잡나? 자, 다음 주 목요일 28일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이랑 실시간 방송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채팅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짧게 역사에 대해서 같이 소감을 나누면서 라이브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영상 올릴 것 같고, 된다면 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시험 방송도 해보고 할 건데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이상 해야죠. 남자는 말한 걸 지켜야 되니까. 남아이가 중천금이라고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주제는 고려 경국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10차시가 발해였고 11차시 다음 시간에 1교시에 배울 내용이 신라의 멸망 과정이에요. 신라가 어떻게 멸망했나 그걸 배우고 그 다음 12차시 주제가 고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신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는 조금 영상을 듣고 왕건이 어떻게 고려를 세웠나 그걸 좀 이해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꼭 다음 주 목요일에 1교시 수업을 꼭 아침 9시에 오전에 미리 듣고 방송 10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10시에 시작할 건데 이때 2교시 시작할 시간에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늦잠 자서 죄송해요 선생님 늦잠을 자가지고 늦잠 자도 원래 안 했는데 늦잠 자서 못 들었어요. 1교시 거를 못 들었어요 하는 친구는 괜찮습니다. 그냥 일단 10시에 들어와서 그냥 들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눠도 되고 나중에 1교시 내용은 좀 이거 듣고 나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학스터에 유튜브 링크를 올릴 거거든요. 방송 링크.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10시에 입장을 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같이 여러분이 한번 소통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하는데 어떤 걸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자기가 어디 성씨인지 조사해주세요. 이거 좀 중요해요. 선생님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어디 성씨냐 물어보면은 약간 김씨 이거 쇠김자인데 저는 쇠김인데요.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거는 한자지 봉관이라고 해서 그 봉관이 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텐데 자기 봉관이라는 게 다 있어요. 봉관. 자기 뿌리가 있을 거예요. 이 자기의 조상이 어디 지역에서 시작했냐 하는 게 봉관인데 안동김씨, 경주김씨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쇠김자라는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너 어디 이씨냐? 물어보면은, 선생님, 저는, 이거 아닌데? 이거 가끔 이씨들 중에, 선생님, 저는 오얀리씨인데요.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자기가 어디 성씨인지, 본관이 어딘지 조사해 와야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성이 좋은데, 이 나라조차 쓰거든요. 선생님은 본관은 평양이에요. 북한 평양. 평양인데, 선생님 북한에서 온 게 아니라, 선생님 조상이 북한 출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평양 조씨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여쭤봐서 자기가 어디 성씨인지를 꼭 조사해 와서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 성씨인지, 그래서 자기 성씨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조사를 해오고 다음 시간에 같이 유튜브로 방송 10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